안녕하세요. A2GT입니다. 여러분들은 브랜드입니다.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는 초기 창업 시기에 고객에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면서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설명드렸었습니다. 바로 블로그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블로그 상위 노출과 같은 기술적인 내용들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전달드렸습니다. 아직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공략집을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위 노출보다 중요한 고객의 공감을 끌어내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결제하게 만들 수 있는 글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손실과 이익을 제목에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글들 중에서 어렵게 상위 노출을 시켰다면 이제 고객이 검색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첫 페이지를 빠르고 훑고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의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손실과 이익을 명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매출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제목에 정확한 금액이나 개수를 써주는 것이죠. 치료와 관련된 것이라면 정확한 부위와 함께 며칠 안에 치료되었다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죠. 이전에 손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었는지 수치화하여 적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수치화할 수 없는 주제라면 손실과 이익에 대한 부분을 짧게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개 판매했던 제품이 월 평균 300개가 꾸준히 팔리는 이유, 진로 상담 별걸 다 해봤는데 여기는 정말 분석이 차원이 달라요. 이런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어떤 손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달라진 결과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쉽게 이해되는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제목을 넘어서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고객 관점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는 문제에 대한 공감으로 장문의 설명보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은 질문을 작성하거나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대화체 형식의 글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 전문으로 어깨 통증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작성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제 운동 중 어깨를 다쳐서 괜찮겠지 했는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저리고 욱신거려요. 오른쪽 어깨를 높게 올릴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당장 내일 일을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대화체 문장으로 글을 시작해 보세요. 고객이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한 글을 보게 되었다면 첫 번째 이 문장을 보고 나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모두 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나눴던 고객 관점의 생각으로 타겟 고객을 우리가 잘 설정했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고객이 어떤 질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고객들의 반응과 문제 그리고 대화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고객이 하고 있는 질문들을 찾아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제품과 맞는 또 타겟 고객에게 맞는 질문이어야겠죠. 실제로 고객과 소통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증거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대화로 고객과 연결이 되셨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짧은 소개와 함께 방금 공감했던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브랜딩 컨설팅을 진행할 때 정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사회적 증거, 즉 후기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나 귀찮은 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글을 꼼꼼하게 알차게 내가 잘 썼으니까 끝까지 읽어주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적는다고 해도 또 아무리 제품의 장점을 잘 설명한다고 해도
고객은 당장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면 바로 다른 것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운영 중이신 사업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블로그에 어떤 글들이 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많은 경우에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상위 노출되어도 고객이 원하는 글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던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고객이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자가 되었든 카톡이 되었든 말이죠. 어떠한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고객이 이동하는 구간이 간결하고 심플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다면 고객들의 후기를 모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문장을 읽고 이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후기로 확인한 고객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내가 잘 선택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글을 읽어볼 이유와 에너지를 얻게 되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열망과 욕구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명확한 해결 방법을 보여줘야 됩니다. 고객의 의식 흐름은 이제 그래서 뭐가 다른데? 어떻게 뭘 해줄 건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달되는 문제 해결 방법은 아주 명확하고 간결해야 돼요. 제목이나 공간 부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정확히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정보들을 상세하게 하지만 간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지나친 설명은 좋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문제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받는다면 고객은 바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는 설명도 좋지 않습니다. 고객이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고객의 머릿속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과 함께 고객에게 지금까지 시간을 내어서 글을 읽은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사회적 동기, 후기를 한 번 더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변화된 사진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너무 좋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명확한 해결 방법을 보여주는 이 섹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세요, 결제하세요, 다운로드 받으세요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고객으로 하여금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은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흐릿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고객의 이탈할 확률이 또 올라가게 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손실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글을 읽으면서 고객은 2번에 걸쳐서 공감하게 되는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손실에 대한 공감이기 때문에 어쩌면 두렵고 긴급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이러한 요소를 적용하는 이유는 글을 읽는 고객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유발시켜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손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을 제대로 통과하는 고객은 지금 결정해야만 하는 긴급한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미 후기와 성과로 의심보다는 신뢰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지는 긴급함으로 더욱더 믿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밝은 미래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한층 긴장감이 높아져서 이걸 결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고객에게 이제 명확한 밝은 미래를 보여줄 차례입니다. 고객의 긴장감과 마지막 갈등을 충분한 기대와 신뢰로 바꿔주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는 타겟 고객을 설정했기 때문에 남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고객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서 어떠한 상황과 감정을 맞이하고 싶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통받을 때는 그 고통의 원인보다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전달되는 감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원하는 욕구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것도 더 이상 그러한 느낌과 감정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얼마나 좋은 제품인가 보다는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나의 감정과 나의 위상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멘트를 전달해야 하는 이 단계에서는 고객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미래의 모습을 얻게 될 것인지 상상할 수 있도록 적어줘야 됩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고객의 과거에 공감하면서 이제는 어떠한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그 미래에는 어떤 느낌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지 감각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왔던 6단계를 제목을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목에는 명확한 손실과 이익을 넣어주세요. 상위 노출됐을 때 고객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제목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는 공감으로 시작하는 대화체입니다. 대화체를 사용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라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증거, 즉 후기로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명확한 해결 방법을 보여주면서 고객이 그래서 뭐가 다른데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라는 답을 상세하지만 간결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손실을 한 번 더 강조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섯 번째는 고객이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몇 번 반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쓰기 방법을 통해서 블로그는 물론이고요. 상세 페이지, 웹사이트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은 이러한 지속적인 고객 공감을 끌어내는 글쓰기를 발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욱더 인정받으면서 매출이 상승하게 될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은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도 드리고,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행복하고 즐거운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죠. 여러분들은 브랜드로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2GT였습니다.